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폭스바겐 T-락입니다. 독일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상품성은 얼마나 좋게 나왔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디자인이기도 할 겁니다. 소형 SUV 중에서 굉장히 강인하고 멋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작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작아요. 대신에 이 선은 굉장히 날카로워서 이게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게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랜드로버에서 왔다고 생각되죠. 그러다 보니까 랜드로버에서 처음 나왔던 그 라인이 지금 폭스바겐 SUV 라인업에 다 고루고루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글씨를 좀 써놓으면 조금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릴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릴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많은 구멍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릴이잖아요. 그릴이 이렇게 크다고? 라고 생각되지만 가짜야. 옛날 같으면 그릴이 그 안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뚫어 놓는 게 예의였어. 안 그러면 딱 막혀 보이잖아. 요즘은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막아 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보면 그릴인 것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여기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안쪽에 헤드램프가 약간 폼인 것 같은 그런 램프가 하나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패턴이 있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기도 또 이렇게 반짝이는 패턴이 있기도 하고, 아주 독특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차는 굉장히 늘씬하게 쭉 뻗는 것을 강조하는 차들도 있죠. 어떤 차는 이렇게 각진 디자인을 강조하는 차도 있습니다. 이 차는 옆에서 봤을 때 차가 굉장히 SUV의 기본적인 각진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딩도 전통적인 넓은 클래딩을 쓰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클래딩을 아예 없앤 것도 아닌 이 중간적인 클래딩을 넣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건 이렇게 열었을 때 이 문짝 바닥까지 같이 열리는 게 요즘 유행인데, 문짝이 여기까지만 열려서 이 바닥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요.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이게 다리를 좀 스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이 열리면 좋을 텐데 왜 조금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뒷모습도 너무 예쁘죠. 이게 특히 눈이 내렸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눈이 내리면 요 윗부분은 하얗게, 아랫부분은 빨갛게 이렇게 딱 대비를 일으켜서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눈이 왔을 때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햇빛 아래에서 봤을 때 이 윗부분은 햇빛을 받는 면, 이쪽은 햇빛을 받지 않는 면, 이렇게 각도를 꺾어 놔서 실제로는 없지만 대비를 통해서 라인이 있는 것처럼 요 바닥 부분을 살짝 비춰지게 함으로써 좀 더 진해 보이게, 여기는 평면으로, 여기는 또 아래쪽으로 해서 선이 여러 개로 그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이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도 있어요. 어떤 역할이 있느냐, 고속도로에서 이런 차를 타고서 달려보면 흙탕물이 위쪽으로 이렇게 튀겨 올라옵니다. 튀겨 올라와서 뒷유리가 뿌옇게 되는데, 이렇게 와류를 만들어서 뒷유리로 튀겨오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아래쪽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부분도 요즘 들어서 많이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뒷부분이 너무 넓어 보이지 않게, 면이 너무 넓으면 답답해 보이니까 그렇지 않도록 날렵한 느낌을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손으로 열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면 돼요. 전동이고요. 닫히는 것도 전동입니다. 일단 높이는 뭐 충분한 높이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 열면요, 이 안에 스페어 타이어가 마련되어 있는데, 오우, 공간이 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타이어 공간이 훨씬 깊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만약에 큰 짐을 싣거나 할 땐 이렇게 낮춰서 여기에 높은 짐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트렁크가 이렇게 생겼으면 저는 범퍼가 좀 짧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뒤쪽 범퍼가 짧은 편이면 걸터 앉았을 때 여기 오염된 게 묻을 가능성이 적은데, 뒷범퍼가 굉장히 넓게 튀어나온 그런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앉았을 때 조금 이게 묻는 게 좀 거슬릴 것 같아. 뒷좌석을 이렇게 폴딩하고 나면 뒷 트렁크에 누울 수 있겠죠. 우리 작가 어디 갔어? 내가 직접 해야 되나 이걸? 이거 하려고 절 뽑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용량이라면 침대를 제외한 어지간한 이케아 물건들은 다 싣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
묘합니다. 묘해요. 뒤에 앉았을 때 왜 이렇게 좁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머리가 닿거나 어깨가 닿거나 무릎이 닿거나 이런 거 없어요. 무릎 공간 주먹 들어가고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가 살짝 들어가고 어깨도 넉넉합니다. 보통 요즘 자동차들이 이렇게 위로 오므라지는 그런 자동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오므라지는 자동차가 아니고 수직으로 완전히 서 있어서 이 작은 차 치고는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 있네요. 시트에 앉았을 때 착좌감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이 시트의 높이 자체가 요즘 조금 너무 낮아지는 추세여서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이 차는 지금 시트 높이가 굉장히 제대로 서 있고 그리고 이 밑으로 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제대로 된 좌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어지간한 가정용 의자에 앉았을 때하고 크게 다름없다. 발이 시트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거주성에서는 불평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차감에 있어서 희생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희한하게 편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시트가 좀 저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트 색깔이 여러 가지야. 하나, 둘, 셋. 저는 20대 후반이라 그런지 사실 젊은이들의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디자인이 더 좋은가? 컵홀더가 이런 식으로 조립식이에요. 제대로 홀드가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약간 낮고요. 그리고 이게 조여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약간 컵홀드가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도 살짝 있네요. 길다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스키스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닫고 일부만 폴딩할 수 있는 이런 6대4 폴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긴 물건을 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그 벤츠에도 없다는 이런 송풍구를 넣어주고 있네요. GLB는 이걸 왜 뺀 거야 도대체. 어쨌든 여기 USB는 C 타입으로 두 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한 자동차인데도 파노라마 선루프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뒷좌석에 앉았을 때 답답함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새로운 세대의 폭스바겐들은 뭔가 이렇게 선이 쭉쭉 뻗어 있고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소재감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근데 소재감을 놓고 보면 네, 소재감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재가 저렴한 소재를 많이 사용해서 이게 아마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거슬리는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그렇게 수려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디스플레이 크기는 10.25인치 정도인 것 같은데 눈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게 멀리 있어서 이 계기판 자체의 시인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는지 살짝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내비게이션에 비하면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입차 내비게이션에 비하면 너무 좋은 거죠. 이 수입차 내비게이션은 그나마 폭스바겐이 좋은 편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 정도예요. 그래도 3D도 되고 뭐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핀치 줌도 되고 생각보다 잘 돼요. 무선 충전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데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어 노브를 뒤에 놨을 때는 뭐 놓고 빼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어 노브를 피해 넣으면 좀 걸리는 느낌이야. 뭐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USB-C가 두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12V 어댑터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자동차용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는 포트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나쁘지 않아요. 양쪽에 수납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여기 1.5리터 페트, 2리터 페트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세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도 컵홀더가 낮기 때문에 좋습니다. 컵홀더가 낮아서 높은 텀블러를 사용해도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런 정도의 낮은 높이를 갖고 있어요. 콘솔 박스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주먹이 딱 들어가면 끝나. 이렇게 작아도 되나? 또 하나의 컵홀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페달이 되게 고급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페달을 이렇게 고급으로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 차 중요한 거는 주행 질감, 주행해 봤을 때 살만한 차인가 이런 걸 테니까요, 한번 실제 주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에 올라타서 첫 느낌은 디젤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차구나. 요즘 들어서 어떤 차들은 디젤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 차들이 있잖아요. 가솔린인가? 라고 느끼는 그런 차. 근데 이 차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차는 확실하게 디젤 느낌이 나는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DSG 7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DSG하고 조금 다르게 이상하게 부드러워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주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주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엔진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뭐 꽤 납니다. 물론 지금 비교 대상을 이런 소형 SUV들끼리 비교하면 아마 꽤 좋은 편에 속하겠지만 차 가격이 4천만 원이나 되는 차일 때 글쎄 이런 소음에 대해서 조금 저렴하게 느껴지는데, 일단 서스펜션 지금 굉장히 단단한 편입니다. 쫀득쫀득하게 정말 서스펜션을 잘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서스펜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도 많은 소비자들이 요거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럽 자동차고 차를 잘 달리게 하는 거, 이런 것에 확실하게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 훌륭합니다. 코너링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앉은 시트 높이가 골프보다 조금 높아요. SUV에 탄 느낌이 일단 아니야. 그냥 세단인데? 평소에 타시는 투싼하고 비교했을 때 한참 낮죠. 그러니까 이건 SUV라고 얘기하기 너무 낮아. 큰 골프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골프를 좋아하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연비 진짜 좋긴 엄청 좋네. 폭스바겐이 연비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14.8. 디젤 차는 사실 정속 주행이 깡패예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 고속도로 주행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고 뭐고 답이 없어요. 디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6이 넘고요. 어지간한 분들도 이 정도면 한 15는 그냥 뽑지 않을까. 그런데 디젤은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일반 시내만 위주로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연비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가다서다 이런 것, 그리고 공회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디젤이 그렇게 연비가 좋지 않거든요. 자신이 어떤 주행을 더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 SUV라면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이런 장비들 조금 부실한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차의 경우는 세팅을 딱 해놓고 거리를 딱 세팅하고 차선 이탈 방지는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가 완전 정지까지 지원하느냐 지원하네요. 네, 지원 잘하네요. 잘 섰고요. 저는 지금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 감속, 정지까지 다 됩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꺼지지 않고 계속 작동되는 거, 이거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이제는 자동차가 가장 저렴한 자동차부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졸음 운전이잖아요. 사망사고의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졸음 운전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해요. 이 차 아까 내비게이션 너무 형편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카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좋은 자동차들이 제 아무리 좋아봐야 카카오 내비보다 안 좋을 거잖아요. 우리 광고도 주셨는데 카카오 내비나 티맵을 그냥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너무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일단 차 안에 들어왔을 때 오디오를 세팅하고 뭐 등등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오디오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차트 들어볼까요? 에스파가 요즘 뜨는 그룹 아니에요? 에스파파가 나는데. 에스파파가 뭐야? 탁재훈 에스파. 안녕 폭스바겐? 원하는 명령어를 오, 말씀해 그렇구나. 안녕 폭스바겐이었구나. 오, 너무 잘하는데? 근데 내용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 길 안내 삼성역. 반복해 주세요. 길 안내 삼성역. 연락처를 사용할 삼성역으로 안내해줘. 죄송하지만 지금 농담해줘. 죄송하지만 지금은 음악을 엉덩이 따뜻하게 해줘. 죄송하지만 지금은 음악을 이게 와이퍼가 상태가 안 좋네요. 와이퍼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겨울철에는 와이퍼가 얼기 쉬운데 겨울철에 와이퍼가 얼고 나면 이렇게 흠집이 남아요. 와이퍼가 좀 얼지 않는 그런 와이퍼를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와이퍼가 있어요. 그렇죠. 뭐 요번에 카닥에서 새로 출시한 발레오 와이퍼. 티랑 안 나오겠죠? 이 차가 나왔다는 건 이 차가 이제 잘 팔리면 그 다음에 다음 차도 노려본다 이런 거고, 이 차가 안 팔린다 라고 하면 아마 다음 차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소형 SUV들이 워낙 강세잖아요. 셀토스도 있고 코나도 있고 트레일블레이저도 있고 이렇게 강력한 경쟁 상대가 많기 때문에 이 티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인 느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티락 R 같은 걸 하나 가져와서 소비자들이 아니 저 소형 SUV로 저렇게 달릴 수 있는 차가 있다고?
라는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해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를 광고하고 있죠. 아, 지금 스타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레드벨벳? 모카 김한용을 쓰면 괜찮다. 네, 오늘 이렇게 폭스바겐 T-락을 시승해 봤는데요. 당연히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저렴한 자동차니까요. 하지만 이런 자동차, 이렇게 무난한 자동차라는 것도 시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아쉬운 점도 없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자동차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드디스크를 주문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아니 280만원어치 하드를 샀는데 이걸 비닐봉지에 달랑달랑해서 그냥 보낸 거지. 조금 비싸더라도 인터넷에서 다시 주문을 했는데 판매자분께서 저희 모카 팬이시라고 그러면서 이걸 한 등급 업그레이드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드디스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잘 해주셨네요.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지. 쿠팡 보고 있나? DST CNC 장현민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우 세상에.